이명박 대통령 시절 해외 자원 개발업을 했던 업체 주요 인물들이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를 주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제TV는 이번 사건을 코링크 게이트라고 이름을 붙이고 집중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영업이익 7조 7천억 원, 매출 62조 원대를 회복하며 하반기 상승 기류를 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80명에 달하는 연체 채무자를 위한 협상 요청권이 생깁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부진했던 바이오 종목에서 호재성 소식들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대장주 반등 배경과 남은 호재들을 짚어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해외 자원 개발업을 했던 업체 주요 인물들이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를 주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익성, 신성과 함께 MB때 자원투자그룹 그리고 전 크라제버거 민모 회장이 4대 축이 돼 코링크 PE를 운영하고 또 펀드들을 조성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소 4개 기업 또는 그룹이 코링크 PE를 통해 합병, 우회 상장 등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까지 연루돼 있는 것으로 보여 서울경제TV는 이번 사건을 코링크 게이트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서울경제TV 취재 결과 이른바 조국 펀드로 불리는 코링크 PE의 초기, 즉 1호 레드펀드 단계에서 MB 때 자원 사업을 했던 포스링크 경영진들이 직접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원투자그룹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 해외 자원개발 붐을 타고 인도네시아 석탄 수입 사업을 하던 회사 오픈블루의 실소유주들입니다. 이들은 2015년 포스링크를 인수하고 포스링크는 익성과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코링크 PE의 1호 펀드인 레드펀드로부터 26억 5천만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포스링크는 지난 2016년 코링크 PE가 흡음재 제조업체 익성의 우회 상장 시도에 매개가 됐던 회사입니다. 2016년 레드펀드의 26억 5천만 원 포스링크 투자에 앞서 포스링크의 회계 담당자였던 이 씨는 코링크 PE의 핵심 운용력으로 들어가 활동합니다. 이 씨는 미국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포스링크의 전신인 아큐픽스 때부터 재무회계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이 씨는 이듬해인 2017년 코링크 PE의 사모펀드인 배터리펀드의 핵심 운용력으로 역할을 바꿔 익성과 WFM의 합병을 통한 익성의 우회 상장 작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자원투자그룹과 손잡은 민모 크라제버거 전 대표는 포스링크의 부회장이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WFM에 200억 원을 투자하며 익성과의 우회 상장을 추진해 코링크 펀드 운용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2016년부터 레드, 블루, 그린, 배터리 등 4개 펀드를 운용한 코링크 PE는 MB 때 자원투자그룹인 포스링크 경영진과 크라제버거 민모 전 대표, 자동차 부품업체인 익성, 투자가로 알려져 있는 신성석유 의무회장의 사각동맹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앞서 코링크 PE 운용의 4대 축 가운데 하나로 MB 시절 자원투자그룹이 존재했다는 레포트를 보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자원투자그룹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또한 이 과정에서 2차 전지 관련 기업 WFM과 익성의 합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민모 전 대표의 정체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정세미 기자의 보도 이어집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투자그룹 중 한 곳이 포스링크를 통해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포스링크 전 회장인 이모 씨와 전 이사 유모 씨.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조세피나처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 오픈블루의 실소유주로 인도네시아 유연탄 수입 사업을 시작한 후 2015년 상장사 아큐픽스를 인수하면서 자본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오픈블루가 석탄무역으로 400억 원의 손실을 냈음에도 한전 자회사들과의 고정거래로 매출을 올렸다는 겁니다. 또한 이 씨는 세화MP 자원사업본부 본부장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세화MP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친분이 두터운 전정도 전 성진지오텍 회장이 설립한 회사로 성진지오텍을 포스코에 매각할 당시 인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은 바 있습니다. 안진회계법인이 법인으로서의 존속이 불가능하다라고 감사 의견을 냈던 곳이었어요. 인수하던 당시에 성진의 부채 비율이 1600%였습니다. 그런 기업을 포스코가 1600억에 인수합니다. 인수하고 나서 5개월 있다가 바로 800억 원을 넣어야 할 정도로 성진지오텍은 빈사 상태고 포스코가 사지 않았으면은 저는 상장 폐지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인물로 민모 전 크라제버거 대표가 거론됩니다. 민 전 대표는 포스링크 부회장을 역임하며 자원투자그룹과 함께 회사 경영에 참여했습니다. 민 전 대표는 이 씨가 2017년 초 포스링크 최대 주주에서 밀려난 뒤에도 부회장직을 유지했고 관련된 회사들을 통해 지난해 7월과 12월에는 상장사인 WFM 전환사채 200억 원을 인수하는 등 익성의 주요 주주로 활동하며 익성과 WFM 합병 추진에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 전 대표가 WFM에 200억 원을 투자하기 1년 전 코링크PE는 2017년 10월 80억 원 규모의 배터리 펀드를 설립해 WFM을 인수했습니다. WFM은 한 달 뒤 사업 내용에 2차 전지 업종을 추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시간 단축의 확대 시행을 앞두고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국회가 보안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 우려가 크다며 당정 협의와 대국회 설득 등을 통해 탄력근로제 등 보안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사회통합 기반 강화 등 포용성 강화 정책 역시 지속 가능한 역동적 경제의 방향성이라고 설명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에 대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자평하며 신성장 동력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 3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7조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매출도 4분기 만에 60조 원대를 회복했는데요.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좋았던 영향과 모바일 부문 호조세 등 상반기 실적 하락 국면에서 벗어나 하반기엔 상승 기류를 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 62조 원, 영업이익 7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0.46%, 영업이익은 16.67% 늘었습니다. 특히 올 들어 매분기 6조 원대에 머물렀던 영업이익이 7조 원 후반대에 올라서면서 실적 회복에 신호탄을 쐈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라 사업 부문별 성적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상반기 실적의 발목을 잡았던 반도체 업황이 바닥권을 탈출했다는 분석입니다. 3분기부터 D램과 낸드의 재고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영업이익은 3조 원대로 예상됩니다. 특히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부문이 실적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갤럭시 노트 10과 갤럭시 폴드 등 전략 스마트폰 출시 후 인기몰이에 성공하면서 3분기 실적을 견인했다는 평가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모바일 부문에서 2조 5천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업도 최근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에 따른 패널 성수기 진입으로 플렉서블 올레드 출하가 늘어나면서 1조 원대 영업이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금융당국이 180명에 달하는 연체 채무자에게 금융사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과도한 추심 압박을 통한 회수 극대화 추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새 제도하에서는 채권자는 연체 채무자의 조정 협상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협상 기간 동안 추심이 금지됩니다. 또 원활한 채무조정 협상 진행을 위해 채무자 편에서 채무조정 협상을 돕는 채무조정 서비스업도 신규 도입합니다. 이 채무조정 서비스업은 미국 등의 국가에서 이미 일반화된 업종입니다. 해당 법안의 목표 시행 시기는 오는 2021년 하반기입니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를 코링크 피해 실소유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개입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 하지만 앞선 레포트에서 보셨듯 새로운 그룹이 이 코링크 피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 취재를 진행하고 있는 전혁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코링크 게이트라는 이름을 붙이셨어요. 취재를 하다 보니까 예. 최소 4개의 이제 기업 또는 그룹이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를 통해서 합병, 우회 상장 등을 추진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까지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이 돼서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제TV는 이번 사건을 코링크 게이트라고 명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레인 한 10일 정도에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이 연루 의혹에 대해서 심층 보도할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지금 연루된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게이트라는 이름을 붙인 건데 일단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 어제 그 조범동 씨 공소장 공개했는데 19페이지에 달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이제 검찰은 조범동 씨에게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네. 아시겠지만 이제 언론 보도에서 이른바 조국 펀드라고 그렇죠. 불리우는 이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에 정경심 교수가 얼마나 관여를 했느냐인데요. 네. 네, 그래서 정경심 교수 관련 부분을 좀 뜯어봤습니다. 네네. 이제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PE에 10억 원을 차명 투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의 영역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4는 고위공직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직접 주식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국 일가가 블루펀드에 투자한 14억 원은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펀드는 간접 투자 상품이기 때문이죠. 쟁점은 이제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에 투자된 10억 원이 직접 투자인지 여부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 씨에게 5억 원을 빌려줬는데요. 예. 조 씨가 이 가운데서 2억 5천만 원을 코링크 PE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 교수의 동생이 2017년 2월 5억 원을 코링크 PE에 투자했는데 이 가운데 3억 원은 정 교수가 빌려준 돈이고요. 2억 원은 정 교수와 정 교수 동생의 공동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금액입니다. 검찰은 이것을 정 교수가 차명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는 이제 법정에서 밝혀져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이제 만약에 검찰이 관련자 진술을 이외에 명확한 물증을 이제 제시를 하지 못한다면 차명 투자라는 검찰의 공소 내용이 다소 이제 힘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금감원 국정조사가 지금 국회에서 한창 있었다고 하는데 정 교수의 차명 투자인지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 자리에서 어떤 답변을 내놨습니까? 네, 오늘 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감원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이 10억 원의 성격을 두고 상반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매월 860여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고정수익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여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대여가 아니라 차명 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헌 원장은 대여금 측면도 있고 투자 성격도 있을 것 같아서 세밀한 사항을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역시 이것도 재판에서 가려져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네,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이제 조금 전 레포트 얘기 다시 돌아가 보면 코링크 PE의 MB 정부 시절에 자원투자 그룹이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습니까? 예, 먼저 이제 코링크 PE를 좀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코링크 PE는 잘 알려진 대로 익성의 우회 상장을 위해서 조성된 펀드입니다. 운용사입니다. 첫 번째 우회 상장 시도가 2016년 4월 조성한 레드 펀드를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익성과 포스링크를 합병해서 우회 상장을 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포스링크 경영진이었던 이모 씨와 유모 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조세 피난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유연탄 무역업을 영위했던 오픈블루의 실소유주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은 2015년 포스링크를 인수한 후에 포스링크도 유연탄 무역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 뉴스타파가 2017년에 오픈블루에 대해 자세히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 이 씨와 유 씨는 유연탄을 인도네시아에서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형식의 이상한 사업을 하면서 400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실제 사업보다는 주가 조작을 통한 차익 실현에 관심이 있었다는 내용의 보도였고요. 지난 2월에 포스링크에서 17억 5천만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해 남부지검이 이를 수사를 했는데요. 당시 유 씨가 이 사건에 연루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이 씨와 유 씨가 포스링크에 이름을 올렸을 당시 포스링크의 부회장이 크라제 버거의 전 대표였던 민 회장입니다. 민 회장은 2018년 7월과 12월에 관계사인 에돈 파트너스와 팬덤 파트너스를 통해서 WFM에 2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WFM은 코링크 PE가 2017년 설립한 배터리 펀드가 익성의 우회 상장을 위해서 인수한 기업입니다. 예. 또한 포스링크 재무회계 담당이었던 이모 씨가 레드 펀드를 통한 익성의 우회 상장 시도 당시에 코링크 PE의 운용력이었고요. 현재는 배터리 펀드의 핵심 운용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핵심은 이 과정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역할은 무엇이었나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이제 제가 취재한 바로는 정경심 교수 선에서는 코링크 PE에서 투자자 이상의 특별한 어떤 역할을 한 것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도 이 같은 내용을 어느 정도 뒷받침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직접 투자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은 나오지만 조국 장관 일가가 구체적으로 펀드의 운용이나 피투자사에 개입한 정황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판받을 지점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사익의 추구를 위해서 일반 시민들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사모펀드를 활용했다는 점은 분명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취재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확인을 한 건 이번 익성의 우회 상장 시도를 비롯한 석연치 않았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인데요. 코링크 PE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투자그룹, 이제 쉽게 말해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작전 세력이 무자본 M&A 등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무대를 만들었고 이런 작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코링크 게이트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취재 중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취재가 나오는 대로 전혁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 계양구 효성동 일대에서 12년째 추진 중인 도시개발 사업이 또다시 암초를 만나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사업을 매각하려는 예금보호공사가 자격을 잃은 인수자와 계약을 끊지 못하고 있어 사업이 미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인천 계양 효성지구 토지 소유주와 세입자 200여 명이 서울 청계천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지구에선 아파트 약 4천 가구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사업을 인수한 한 시행사가 기한 안에 잔금 1,600억 원을 치르지 못하자 사업자를 조속히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격 없는 회사가 들어와서 자꾸 시간 끌게 하지 말고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능력 있는 회사가 할 수 있게 지주들이 원하는 거. 보상을 받고 이주해야 하는 세입자도 사업을 더 기다리기 힘들다는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잔금 기간을 1년을 줬는데도 납부를 못했어요. 그 예보에서 당연히 해지 통보를 해야 되는데 해지를 안 하고 있어요. 이들은 예금보험공사가 기존 시행사 쪽에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사 관계자는 잔금 납부일이 지나도 이를 독촉할 수 있는 기간을 두도록 계약서에 명시해놨다며 계약 해지나 사업자 재선정 등 향후 절차는 20개 금융사가 모인 대주단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한동안 부진했던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호재성 소식들이 연이어 전해지며 바이오 대장주를 중심으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대장주 반등의 배경, 그리고 앞으로 남은 호재를 이소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바이오 관련주에 다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소식과 특허 획득, 기술 수출 금액 상향 조정 등 호재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등세는 헬릭스미스, 신라젠, HLB 등 대장주를 중심으로 두드러집니다. 헬릭스미스의 주가는 전일 엔젠시스의 미국 임상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했다는 공시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상승 흐름은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신라젠은 지난 4일 세계 최대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신라젠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했다는 소식 이후 연일 상승세입니다. 세계 최대 운용사의 투자가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기대감에 투심이 살아난 것입니다. HLB도 상승 흐름에 가세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아랍에미리트 글로벌 제약사 네오파마와의 조인트 벤처 설립을 알린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유럽 종양학회에서 발표한 리보세라닙 임상 3상 결과가 베스트 오브 에스모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전해온 덕분입니다. 바이오 종목의 반등을 이어갈 이슈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의 안구건조증 치료제 임상 3상 결과 발표, SK바이오팜의 IPO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SK바이오팜의 IPO에 대해 구자용 DB금융투자연구원은 바이오 섹터 반등에 확실한 트리거가 될 것이라며 기술성과 시장성을 모두 갖춘 SK바이오팜은 섹터 반등의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부침을 겪으며 등락을 거듭했던 바이오 섹터에 다시 불어온 훈풍,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스스로 사람을 따라다니며 도움을 주는 로봇, SF 영화에서 자주 보셨을 겁니다. 코스닥 기업 슈림 로봇이 사람을 인식해 따라다니며 촬영과 통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형 로봇 태미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 시연의 현장에 김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람이 움직이자 스스로 따라가고 앉고 서는 움직임을 인식해 동작에 맞게 촬영합니다. 로봇 개발 전문 업체 슈림 로봇이 공개한 개인형 로봇 태미입니다. 4년간의 연구로 개발된 로봇 태미의 핵심 기술은 크게 자율주행, 인공지능, 영상 촬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자율주행 부문에서는 원격 탐지 기술인 라이다 센서와 독자적인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탑재돼 장애물에 충돌할 가능성이 적고 안전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손으로 직접 카메라를 조작하지 않아도 총 5대의 카메라로 사람을 인지하고 동작을 포착, 화면이 있는 머리 부분의 각도를 조절해 자동으로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음성인식으로 음악 재생, 검색 등이 가능하며 세계 어디든 LTE가 연결된 곳이라면 화상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태미 앱으로 스마트폰과 연동하면 스마트폰을 통한 조작도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개발돼 매장 안내, 교육, 엔터테인먼트, 돌봄 서비스, 보안정보 검색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현재 구글, 알렉사, 텐센트 등의 인공지능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슈림 로봇은 국내 주요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과도 제휴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황영기 슈림 로봇 본부장은 1인 가구 증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서비스 로봇에 대한 잠재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대상의 B2C 시장 진출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는 주로 B2C 시장, 홈 시장을 공략을 할 예정이고요. 국내에 있는 AI 플랫폼 서비스가 태미에 얹어서 연동할 수 있는 서비스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는 각각 집안의 개인들이 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혁신하고 있습니다. 슈림 로봇은 이번 태미 공식 출시를 기점으로 관련 서비스 업체, 대학 연구소 등과 협업해 서비스 로봇 시장 선점에 나설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신고보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합니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추가하고 특별사법경찰과 시도 현장 책임관을 도입합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 확정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고용안정, 생계급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조 원 규모의 사업을 부정수급 고위험 사업으로 지정하고 수사기관과 협력해 불시에 무작위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부정수급의 환수를 위한 재산조사 대상에 부동산과 자동차 이외에도 금융재산을 추가하고 대규모 전국 단위 사업은 민간 전문가와 함께 부정수급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최근 6년간 보험사에서 판매된 연금 상품 중 절반 이상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팔린 연금저축 상품 약 1,028개 가운데 57%인 594개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상품 550개 중 345개가 손실을 받고 연간 평균 수익률은 2016년 마이너스 2.7%까지 하락했다. 2018년 0%대로 회복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하나생명과 흥국생명 등에서 판매한 상품의 경우 평균 수익률이 각각 마이너스 43.5%, 마이너스 26.9%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손해보험사 상품 역시 478개 중 249개가 손실을 받고 MG손해보험과 삼성화재 상품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4%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이제 피부에 닿는 공기의 온도가 많이 달라진 걸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서울 최저 기온은 12.5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을 맞이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8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기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날씨에는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이제는 두터운 옷차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은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면서 전국의 대기순환은 매우 원활한 상태입니다. 이제 정말 여름이 지났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전국의 공기질은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집안에 실내 환기를 하셔도 좋겠고 미뤄뒀던 빨래를 하시기에도 좋은 날씨 예상됩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과 비슷하게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가끔 구름만 지나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경우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서울은 12도, 춘천의 경우 16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동해안도 아침 기온이 속초와 강릉 7도까지 떨어지며 춥겠습니다. 체온 조절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의 하늘 역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아침 저녁으로 공기는 쌀쌀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여분의 겉옷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해상으로 출항하기 좋은 날씨 예상됩니다.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 예상되고요. 동해상으로만 바다의 물결이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이 지나면 서울의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다시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제19호 태풍 하기비스는 이번 주 후반 일본 오키나와 해상으로 올라와 도쿄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다가오는 주말쯤에는 동해안과 해상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한로였습니다. 이 절기에 맞게 오늘 아침 바람이 불며 쌀쌀했는데요. 한글날인 내일은 기온이 더욱 내려가 초겨울 날씨까지 보여질 수 있다고 합니다. 보온에 신경 쓰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